평범하던 내 삶에 불안감이 밀려올 때가 있다.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 핸드폰을 뒤적거리다가 결국 친구나 가족 아니면 직장 동료들에게 마음을 털어놓고는 했다. 사람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하면 조금은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항상 한계는 있었다. 오랜 시간 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해왔지만 언제부턴가 감정을 낭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와는 단절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생각과 감정을 아무리 설명해 보아도 결국 나 자신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결국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건 나 자신밖에 없다. 그리고 삶에서 나에게 남은 건 나 혼자일 뿐이다. 세상에 홀로 남았다는 것은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나의 주변 사람들과 더 건강하게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야 한다는 의미이다. 나 자신과의 관계가 탄탄하면 주변 사람에게 실망하고 배신감에 좌절하는 일도 없다. 니체는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삶이 가져다주는 허무함을 극복하는 인생을 살았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고 나다운 삶을 살아갈 것을 항상 강조했다. 니체를 통하여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와 삶이 무의미할 땐 나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찾을 수 있게 된다. 니체는 말했다. 그대들의 이웃을 언제나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지만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하라. 인간은 삶이라는 긴 여정을 항해하는 존재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삶에서 중요한 기준점을 세우는 작업이다. 내비게이션의 길찾기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현재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 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생에서 길을 헤매고 있다면 나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답은 지금 나에게 있기 때문이다. 내가 서 있는 현재 위치를 알게 될 때 다음 목적지를 정할 수 있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향해야 할지를 알 수 있다. 스스로에게 무한한 관심을 갖는 것, 내가 어떤 사람인지 수시로 고민하는 것, 자기 확신을 갖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내가 나한테 관심을 갖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잘 알게 되고 내가 나를 잘 이해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삶을 더 원활하게 살 수 있다. 내가 언제 가장 행복한지 스스로가 잘 알고 있고 무엇을 하면 즐거운지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순간이 찾아오면 스스로를 위로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나에 대한 지식이 쌓일수록 내가 무엇을 잘하고 관심 있는지 파악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성공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 내가 꾸준하게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존재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글쓰기가 즐겁고 스스로가 소질이 있다고 확신이 든다면 나의 인생에서 수많은 글과 콘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 있다. 삶이란 결국 나라는 기준점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유혹한다. 기술이 세상을 바꾸고 있어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 뒤처지면 안 돼. 너 빼고 모든 사람이 쉽게 돈을 벌고 있어. 쉬운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노력만 했다가는 가난해질 거야. 이렇게 끊임없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내가 평생 모아놓은 돈을 노리고 접근한다. 지금까지 소신을 갖고 잘 살아왔지만 나의 주변에서 끊임없이 두드리는 솔깃한 제안에 흔들리면 내 삶은 이도 저도 아니게 되는 것이다. 네이버 블로그가 쉽게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들어서 한두 달 기웃거려 본다. 그러다가 주변에서 유튜버가 블로그보다 훨씬 빠르게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다시 유튜브를 시작해 본다. 나에 대한 확신과 철학 없이 주변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흔들리면서 살아가게 된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내가 확고한 철학이 없다면 남들 다 하는 투자를 따라서 부동산에 희망을 걸었다가 주식 투자를 꼭 해야 하는 시기라고 들으면 주식에 올인한다. 일상생활에서도 남들이 나에게 조금만 뭐라고 해도 기분이 나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내가 어떤 것을 이루고 싶은 의지가 있었지만 남들의 작은 비난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다. 사실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들의 비난에 포기하고 늘어져 살게 된다면 나에게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회사에서
상사가 나에게 기분 나쁜 말을 했다. 퇴근하면 샐러드를 가볍게 챙겨 먹은 후에 운동도 하고 책도 읽을 계획이었지만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인지 퇴근 후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져서 누워서 핸드폰만 보게 되었다.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더라도 퇴근 후는 온전한 나만의 시간이기 때문에 분리하여 내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정말 힘들다면 이직을 고려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고민해서 소소하게 창업을 해보는 것이다. 그래야 나를 괴롭히는 경제적 쇠사슬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하지만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 대한 기준이 뚜렷하고 확신이 있어야 하지만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다면 벗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끝없이 타인과 나의 삶을 비교하면서 내 삶을 점검하게 된다. 내가 나를 충분하게 이해하고 나만의 철학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된다면 내가 어떤 것을 해야 할지 명확해진다. 그리고 비로소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쌓인 명확한 삶들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 나를 사랑하게 되면 긍정적인 삶으로 이어진다. 마치 콩깍지가 씌워진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면 그렇게 못나 보였던 나의 삶이 긍정적으로 변하게 된다. 니체는 어린아이가 놀이에 흠뻑 빠져서 노는 것과 같이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라고 말했다. 아이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어도 어른에게 꾸중을 들어도 어느새 즐거운 나로 돌아와서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한다. 아이는 항상 자기 자신으로 살아간다. 어떤 계획이나 의도 없이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그저 천진난만하다. 아이에게는 내일에 대한 불안감이나 과거에 대한 걱정은 없다. 지금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뿐이다. 나의 삶도 다르지 않다.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의 가치를 온전히 담아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인생이 주는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된다.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삶은 나에게 향하는 경험을 충분하게 느끼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인생이 더 즐거워진다. 그리고 결국 나를 사랑하는 것은 주변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타인과도 건강한 소통을 하게 되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고 니체는 말했다.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핵심은 의존하지 않는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서로 집착하고 의존하게 되면 건강한 관계로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연인이나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부모님이 나에게 주었던 일방적이고 무한한 사랑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하는 관계란 독립적인 존재가 만나서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선에서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의존하게 되는 것은 상대방에게 부모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부모와의 관계는 오로지 부모님과 나 사이에서만 가능한 관계이다. 성인이 되었다면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홀로 설 수 있어야 한다. 내가 홀로 설 수 있게 되었을 때 다른 누군가를 만나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내가 홀로 설 수 있으려면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하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타인과 건강하게 관계를 만들 수 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를 잘 알지 못한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관찰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한다면 나 자신을 더 바라보게 되고 스스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 자신에 대한 자기 확신도 생긴다. 자기 확신이 생기면 스스로가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나무가 된다. 거대한 나무가 되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면 누군가에게 흔들리면서 살아가지 않게 된다. 내가 나에게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와 관계가 형성된다면 쉴 새 없이 흔들리게 된다. 관계에 대한 집착, 잘못된 욕심, 바램들은 모두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자신으로 살지 못하고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아 나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나라는 사람은 본래 빛나는 존재이다. 하지만 스스로가 존재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리 별이 빛을 비추어도 나 자신은 전혀 빛나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그저 있는 그대로 사랑해보자. 니체는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제한하는 것들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라고 스스로의 한계를 그어버리는 것은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세상이 미리 계획해 놓은 길에 내 인생을 맞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질과 능력이 전혀 다르지만 한국 사회에서 성공이라는 모습은 전형적으로 정해져 있다. 중고등학교 때는 무조건 공부를 잘해야 했고 좋은 대학교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서 인생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것들이 있다. 대학교를 졸업하면 모두가 원하는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야 했다. 그 다음에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그리고 내가 그 조건에 맞는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 나라는 사람의 틀을 세상이 정한 성공 원칙에 끼어 맞추어야만 했다.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내가 무엇을 잘하고 좋아하는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학교에서는 좋은 성적을 잘 받는 학생이냐 아니냐로 내가 판가름 나게 된다. 전교에서 내가 몇 등인지에 따라 나의 한계도 쉽게 평가된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는 너무도 다른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다. 다양하게 쏟아지는 유튜버들을 보면 잘하는 분야도 개성도 다르다. 그들마다 다양한 매력을 쏟아내면서 시청자들에게 어필한다. 평범한 직장인도 마찬가지다. 학교에서의 성적, 회사에서의 인사고과나 직위로는 표현될 수 없는 나만의 보석이 숨겨져 있다. 그것들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나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내 안에는 끊임없이 변하는 보석들이 있다. 인생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다양한 보석들을 발견했더라도 거기서 끝내서는 안 된다. 어떻게 그 보석을 다듬는가에 따라서 목걸이가 될 수도 있고 귀걸이가 될 수도 있다. 아니면 찬란한 보석 그 자체가 될 수도 있다. 어떤 결과물로 이어질지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다를 것이다. 누군가는 책을 출간하는 작가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유튜버가 될 수도 있다. 지금의 내 모습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내가 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니체는 자유로운 정신을 강조했다. 그리고 노예와 같은 삶을 살지 말라고 경고했다. 살아가다 보면 허영심이 많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카드 빚에 시달리면서 명품만 고집하거나 경제적으로 무리해가면서까지 비싼 슈퍼카를 구입하고 형편에 맞지 않는 고가의 월세를 내면서 고급 빌라에 산다. 허영심 뒤에는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돈이 많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찬사를 받는다. 슈퍼카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인생을 성공한 사람 취급을 받곤 한다. 그러한 인정은 달콤하다. 그래서 무리해가면서까지 겉모습을 포장해서 누군가로부터 나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다. 하지만 니체는 이러한 인생을 남들의 시선에 무릎을 꿇는 노예와 같은 삶이라고 지적한다. 돈으로 치장하는 삶이란 나 자신에 대한 가치를 타인의 평가에 맡기는 행동들이기 때문이다. 결국 인간은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은 나라는 존재, 그 자체에 대한 믿음을 말한다. 내가 돈이 많거나 사회적으로 특정한 지위가 있어서 나를 믿는 조건부 믿음이 아니다. 지금의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본질적으로 나라는 사람은 가치가 있다는 믿음이다. 나의 삶의 의미는 결국 스스로의 인생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삶에서 힘들어지는 순간은 언제든 찾아온다. 타인들의 비난과 멸시는 그 틈을 타고 함께 나를 찾아온다. 나의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 사람은 그 시점에 쉽게 무너진다. 사람들로부터 오는 시선을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 순간 느끼는 감정들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나는 틀려먹은 사람이라고 스스로가 확신하게 된다. 흔들림 없이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은 스스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다. 스스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 하나만으로도 삶의 중심이 바로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니체는 진정한 나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고독 속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했다. 고독은
우리가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세상과 잠시 거리를 두게 되는 상태이다.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하루하루는 번잡하다.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유튜브, SNS를 체크하면서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 하루 종일 온갖 자극에 노출되면서 살아간다. 번잡한 공간과 시간에 나라는 존재는 없어진다. 그래서 번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공간에서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고독을 즐기지 않고서는 결코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 주변에 아무것도 두지 않은 채 내 안의 고요함에 귀를 기울여 본다. 나의 의미를 확인하는 의식을 날마다 규칙적으로 행하여 본다. 평범하던 내 삶에 불안감이 밀려올 때가 있다.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 핸드폰을 뒤적거리다가 결국 친구나 가족 아니면 직장 동료들에게 마음을 털어놓고는 했다. 사람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하면 조금은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항상 한계는 있었다. 오랜 시간 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해왔지만 언제부턴가 감정을 낭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와는 단절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생각과 감정을 아무리 설명해 보아도 결국 나 자신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결국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건 나 자신밖에 없다. 그리고 삶에서 나에게 남은 건 나 혼자일 뿐이다. 세상에 홀로 남았다는 것은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나의 주변 사람들과 더 건강하게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야 한다는 의미이다. 나 자신과의 관계가 탄탄하면 주변 사람에게 실망하고 배신감에 좌절하는 일도 없다. 니체는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삶이 가져다주는 허무함을 극복하는 인생을 살았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고 나다운 삶을 살아갈 것을 항상 강조했다. 니체를 통하여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와 삶이 무의미할 땐 나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찾을 수 있게 된다. 니체는 말했다. 그대들의 이웃을 언제나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지만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하라. 인간은 삶이라는 긴 여정을 항해하는 존재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삶에서 중요한 기준점을 세우는 작업이다. 내비게이션의 길찾기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현재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 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생에서 길을 헤매고 있다면 나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답은 지금 나에게 있기 때문이다. 내가 서 있는 현재 위치를 알게 될 때 다음 목적지를 정할 수 있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향해야 할지를 알 수 있다. 스스로에게 무한한 관심을 갖는 것, 내가 어떤 사람인지 수시로 고민하는 것, 자기 확신을 갖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내가 나한테 관심을 갖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잘 알게 되고 내가 나를 잘 이해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삶을 더 원활하게 살 수 있다. 내가 언제 가장 행복한지 스스로가 잘 알고 있고 무엇을 하면 즐거운지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순간이 찾아오면 스스로를 위로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나에 대한 지식이 쌓일수록 내가 무엇을 잘하고 관심이 있는지 파악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성공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 내가 꾸준하게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존재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글쓰기가 즐겁고 스스로가 소질이 있다고 확신이 든다면 나의 인생에서 수많은 글과 콘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 있다. 삶이란 결국 나라는 기준점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유혹한다. 기술이 세상을 바꾸고 있어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 뒤처지면 안 돼. 너 빼고 모든 사람이 쉽게 돈을 벌고 있어. 쉬운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노력만 했다가는 가난해질 거야. 이렇게 끊임없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내가 평생 모아놓은 돈을 노리고 접근한다. 지금까지 소신을 갖고 잘 살아왔지만 나의 주변에서 끊임없이 두드리는 솔깃한 제안에 흔들리면 내 삶은 이도 저도 아니게 되는 것이다. 네이버 블로그가
쉽게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들어서 한두 달 기웃거려 본다. 그러다가 주변에서 유튜버가 블로그보다 훨씬 빠르게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다시 유튜브를 시작해 본다. 나에 대한 확신과 철학 없이 주변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흔들리면서 살아가게 된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내가 확고한 철학이 없다면 남들 다 하는 투자를 따라서 부동산에 희망을 걸었다가 주식 투자를 꼭 해야 하는 시기라고 들으면 주식에 올인한다. 일상생활에서도 남들이 나에게 조금만 뭐라고 해도 기분이 나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내가 어떤 것을 이루고 싶은 의지가 있었지만 남들의 작은 비난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다. 사실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들의 비난에 포기하고 늘어져 살게 된다면 나에게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회사에서 상사가 나에게 기분 나쁜 말을 했다. 퇴근하면 샐러드를 가볍게 챙겨 먹은 후에 운동도 하고 책도 읽을 계획이었지만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인지 퇴근 후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져서 누워서 핸드폰만 보게 되었다.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더라도 퇴근 후는 온전한 나만의 시간이기 때문에 분리하여 내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정말 힘들다면 이직을 고려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고민해서 소소하게 창업을 해보는 것이다. 그래야 나를 괴롭히는 경제적 쇠사슬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하지만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 대한 기준이 뚜렷하고 확신이 있어야 하지만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다면 벗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끝없이 타인과 나의 삶을 비교하면서 내 삶을 점검하게 된다. 내가 나를 충분하게 이해하고 나만의 철학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된다면 내가 어떤 것을 해야 할지 명확해진다. 그리고 비로소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쌓인 명확한 삶들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 나를 사랑하게 되면 긍정적인 삶으로 이어진다. 마치 콩깍지가 씌워진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면 그렇게 못나 보였던 나의 삶이 긍정적으로 변하게 된다. 니체는 어린아이가 놀이에 흠뻑 빠져서 노는 것과 같이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라고 말했다. 아이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어도 어른에게 꾸중을 들어도 어느새 즐거운 나로 돌아와서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한다. 아이는 항상 자기 자신으로 살아간다. 어떤 계획이나 의도 없이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그저 천진난만하다. 아이에게는 내일에 대한 불안감이나 과거에 대한 걱정은 없다. 지금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뿐이다. 나의 삶도 다르지 않다.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의 가치를 온전히 담아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인생이 주는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된다.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삶은 나에게 향하는 경험을 충분하게 느끼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인생이 더 즐거워진다. 그리고 결국 나를 사랑하는 것은 주변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타인과도 건강한 소통을 하게 되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고 니체는 말했다.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핵심은 의존하지 않는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서로 집착하고 의존하게 되면 건강한 관계로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연인이나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부모님이 나에게 주었던 일방적이고 무한한 사랑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하는 관계란 독립적인 존재가 만나서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선에서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의존하게 되는 것은 상대방에게 부모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부모와의 관계는 오로지 부모님과 나 사이에서만 가능한 관계이다. 성인이 되었다면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홀로 설 수 있어야 한다. 내가 홀로 설 수 있게 되었을 때 다른 누군가를 만나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내가 홀로 설 수 있으려면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하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타인과 건강하게 관계를 만들 수 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를 잘 알지 못한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관찰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한다면 나 자신을 더 바라보게 되고 스스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 자신에 대한 자기 확신도 생긴다. 자기 확신이 생기면 스스로가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나무가 된다. 거대한 나무가 되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면 누군가에게 흔들리면서 살아가지 않게 된다. 내가 나에게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와 관계가 형성된다면 쉴 새 없이 흔들리게 된다. 관계에 대한 집착, 잘못된 욕심, 바램들은 모두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자신으로 살지 못하고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아 나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나라는 사람은 본래 빛나는 존재이다. 하지만 스스로가 존재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리 별이 빛을 비추어도 나 자신은 전혀 빛나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그저 있는 그대로 사랑해보자. 니체는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제한하는 것들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라고 스스로의 한계를 그어버리는 것은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세상이 미리 계획해 놓은 길에 내 인생을 맞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질과 능력이 전혀 다르지만 한국 사회에서 성공이라는 모습은 전형적으로 정해져 있다. 중고등학교 때는 무조건 공부를 잘해야 했고 좋은 대학교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서 인생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것들이 있다. 대학교를 졸업하면 모두가 원하는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야 했다. 그 다음에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그리고 내가 그 조건에 맞는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 나라는 사람의 틀을 세상이 정한 성공 원칙에 끼어 맞추어야만 했다.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내가 무엇을 잘하고 좋아하는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학교에서는 좋은 성적을 잘 받는 학생이냐 아니냐로 내가 판가름 나게 된다. 전교에서 내가 몇 등인지에 따라 나의 한계도 쉽게 평가된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는 너무도 다른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다. 다양하게 쏟아지는 유튜버들을 보면 잘하는 분야도 개성도 다르다. 그들마다 다양한 매력을 쏟아내면서 시청자들에게 어필한다. 평범한 직장인도 마찬가지다. 학교에서의 성적, 회사에서의 인사고과나 직위로는 표현될 수 없는 나만의 보석이 숨겨져 있다. 그것들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나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내 안에는 끊임없이 변하는 보석들이 있다. 인생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다양한 보석들을 발견했더라도 거기서 끝내서는 안 된다. 어떻게 그 보석을 다듬는가에 따라서 목걸이가 될 수도 있고 귀걸이가 될 수도 있다. 아니면 찬란한 보석 그 자체가 될 수도 있다. 어떤 결과물로 이어질지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다를 것이다. 누군가는 책을 출간하는 작가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유튜버가 될 수도 있다. 지금의 내 모습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내가 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니체는 자유로운 정신을 강조했다. 그리고 노예와 같은 삶을 살지 말라고 경고했다. 살아가다 보면 허영심이 많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카드 빚에 시달리면서 명품만 고집하거나 경제적으로 무리해가면서까지 비싼 슈퍼카를 구입하고 형편에 맞지 않는 고가의 월세를 내면서 고급 빌라에 산다. 허영심 뒤에는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돈이 많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찬사를 받는다. 슈퍼카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인생을 성공한 사람 취급을 받곤 한다. 그러한 인정은 달콤하다. 그래서 무리해가면서까지 겉모습을 포장해서 누군가로부터 나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다. 하지만 니체는 이러한 인생을 남들의 시선에 무릎을 꿇는 노예와 같은 삶이라고 지적한다. 돈으로 치장하는 삶이란 나 자신에 대한 가치를 타인의 평가에 맡기는 행동들이기 때문이다. 결국 인간은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은 나라는 존재, 그 자체에 대한 믿음을 말한다. 내가 돈이 많거나 사회적으로 특정한 지위가 있어서 나를 믿는 조건부 믿음이 아니다. 지금의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본질적으로 나라는 사람은 가치가 있다는 믿음이다.
나의 삶의 의미는 결국 스스로의 인생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삶에서 힘들어지는 순간은 언제든 찾아온다. 타인들의 비난과 멸시는 그 틈을 타고 함께 나를 찾아온다. 나의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 사람은 그 시점에 쉽게 무너진다. 사람들로부터 오는 시선을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 순간 느끼는 감정들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나는 틀려먹은 사람이라고 스스로가 확신하게 된다. 흔들림 없이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은 스스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다. 스스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 하나만으로도 삶의 중심이 바로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니체는 진정한 나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고독 속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했다. 고독은 우리가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세상과 잠시 거리를 두게 되는 상태이다.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하루하루는 번잡하다.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유튜브, SNS를 체크하면서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 하루 종일 온갖 자극에 노출되면서 살아간다. 번잡한 공간과 시간에 나라는 존재는 없어진다. 그래서 번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공간에서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고독을 즐기지 않고서는 결코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 주변에 아무것도 두지 않은 채 내 안의 고요함에 귀를 기울여 본다. 나의 의미를 확인하는 의식을 날마다 규칙적으로 행하여 본다.